감독님하고 배우분들 잠깐 오셨어요? 오셨어요. 배우님들은 어디? 네. 영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서오세요. 여기 감독님과 배우님들도 이렇게 감독님들 간단한 인사를 말씀 나눠주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빈집애인들 연출한 김태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자역 정혜화입니다. 한국역 기초봉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먼저 우리 감독님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김태희 감독님은 전주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제 영화제 관계자분께 이제 들은 얘기로는 굉장히 그 열정적이시고 재능도 많으시고 또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는 감독님이라고 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출 작업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그 스태프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열혈 스태프상인가요? 그것도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편 영화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영화제 오셔서 인사도 좀 많이 나누고 했었는데 이번이 첫 장편 아닌가요? 장편으로? 네, 장편은 처음. 아무래도 단편 때 작업하고도 다르게 장편으로 또 관객분 만나시면 또 느낌이 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네. 일단 단편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집유를 하게 되면은 다른 팀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뭐 나만 떨리는 게 아니겠지 하고 이제 뭔가 유대감 형성이 되는데 이게 혼자 앉아 있으니까 보통 자석대시 이렇게 선배님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약간 더 떨리는 것 같고 뭔가 한 공간에서 이제 제 영화만을 이제 보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더 뭔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사실은 한 2년 전에 그 먼저 봤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그 후반 제작 지원 그 사업 제가 심사에 참여하게 돼서 그때 작품을 이제 처음 보고 이번에 이제 또 한 번 보게 됐는데 그때랑 또 이번에 보면서 들었던 그 첫 번째 이제 궁금증이 우리 감독님 그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데 어떻게 이런 그 본인의 로맨스를 이렇게 구성하고 만들게 되셨는지 그 영감은 또 어떻게 얻고 어떤 그 작업 과정으로 이걸 하시게 됐는지 그걸 한번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게 뭐 이런 지원 사업이나 제 이 첫 번째 영화를 본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되게 좀 연배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다 상상을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딱 무슨 이렇게 머리 이렇게 파머리한 애가 나오니까 약간 조금 매치가 안 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는 뭔가 처음에 첫 뭔가 이야기는 장편 이야기는 뭔가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 저희 할머니를 모티브로 이제 친할머니를 모티브로 이제 한 이야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뭐라 저한테는 이제 손자니까 뭔가 되게 포근하게 해주시고 뭔가 그런 이미지셨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 일찍 끝날 때 왔는데 할머니께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배 피시고 막 동네 분들이랑 소주도 이렇게 막 한 사발 하시고 약간 어렸을 때니까 그게 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떤 할머니의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한 생활도 있구나 하는 마음에 거기서부터 좀 출발하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우리 할머니만의 어떤 내 나름대로의 로맨스를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비슷한 또래 러브스토리 같은 거 이제 한번 만드실 거죠? 제 또래. 네. 근데 이게 저도 진짜 제 또래 이야기를 쓰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이제 제 다른 단편도 올해 이렇게 상영이 되는데 거기도 이제 좀 거기도 이제 중년 이제 선배님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 저 진짜 제 또래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제 또래 이야기를 쓰면은 그러게요. 제 또래 이야기 좀 빨리 쓰고 싶은데 아무튼 좀 제 또래의 어떤 로맨스도 한번 다음번에는 해야겠습니다. 혹시 모쏠 쪽은 아니지? 이게 그래서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 자꾸 뭔가 제가 어떤 이런 선배님들의 이제 아름다운 로맨스를 그리는 게 뭔가 제가 경험이 없어서 약간 뭔가 상상을 이렇게 하는 거다 주변 사람들이. 근데 저는 모쏠은 아니고요. 뭐 할만치 해봤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에 좋은 이야기로 그 오해가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영화 이제 그 엔딩 또 궁금한 게 엔딩이 사실 영화 이제 관객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그 두 분이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떠나는 약간 해피엔딩을 기대했을 것 같기도 한데 엔딩을 그렇게 좀 처리한 게 어떤 고민 같은 거, 엔딩에 대한 고민 같은 게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우선은 뭔가 저는 저 팔복이라는 캐릭터랑 그다음에 이제 은자라는 캐릭터랑 이제 이야기를 만들 때 뭔가 나이 어떤 연배는 저렇지만 뭔가 청춘 드라마처럼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어떤 두 사람의 일탈 이런 것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었고 그리고 뭔가 그 끝에는 이게 뭔가 한순간에 일단 뭔가 백일몽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좀 뭔가 그런 순간들만 남겨놓고 그 순간들만 기억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뭔가 삶의 기운을 얻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은자와 팔복의 어떤 러브 스토리가 있다가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은 뭐 저희 할머니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뭔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풀어봤고요. 뭔가 그렇게 은자랑 팔복이 정말 행복하게 떠나면은 뭔가 이 이야기가 뭔가 그런 아름다운 추억으로는 남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계속 이야기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았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열린 결과로 이렇게 끝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그 제목이 저희 국내 제목은 빈집의 연인들인데 이제 그 영화 제목은 또 다르잖아요. 강도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영화 제목을 그렇게 만드신 또 이유가 있나요? 제목이 일단은 뭔가 딱 빈집의 연인들 뭔가 영어로 직역을 하면은 뭔가 너무 뻔하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워낙 이제 뒤에 연인들이라는 붙은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이들이 하는 행위를 뭔가 보여주면서 그 영문 제목만 봤을 때는 몰랐다가 영화를 봤을 때 뭔가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직역한 제목 말고 저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그 배우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 정혜화 배우님은 그 초반에 굉장한 그 격투씬이라고 해야 되나요? 치고받고 하는 씬 보면서 그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막 보면 정말 리얼하게 네. 재밌었어요. 그게 원테이크로 끝났나요? 아니면 여러 번 찍었나요? 여러 번도 가기도 했고 좀 길게 가기도 했는데 워낙 잘 편집을 잘 하셔가지고 뭐 몸씨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싸워보진 않았는데 많이 싸워본 솜씨처럼 보였거든요. 굉장히. 네. 근데 잘 싸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특히 저는 그 작품 보면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 우리 이제 은자 역할의 그 대사 부분이 굉장히 찰지고 입에 탁탁 붙는 대사들이었는데 그 대사를 그 배우님께서 좀 직접 어레인지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대본에 그렇게 다 써 있는 거를 대본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다 하는 건가요? 근데 대사가 보면 역시나 그 젊은 이 나이에서 쓸 수 있는 대사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걸 또 역시 할머니? 제가 대사를 좀 씁니다. 저도 좀 쓰긴 하는데 너무 잘 쓰셔가지고 와 이거는 정말 대사가 마치 그 대사 같지가 않고 그냥 몸에 체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통 대사를 그 감독님을 쓰실 때 직접 하면서 쓰지 않아요? 아, 저는 직접 하면서는 좀 부끄러워서 못하고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워낙 이제 좀 랩단 집에 자라가지고 뭐 할머니랑 그다음에 할머니의 뭐 주변 아주머니들 뭐 이런 분들이랑 네, 대화들 좀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술술 써지더라고요. 오히려 일반 대화보다 저렇게 약간 사투리 섞이고 뭔가 저보다 윗 어르신들이 하실 만한 대사들이 더 잘 써지더라고요. 네네. 왜 기대를 받는 감독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역시 재능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우리 기지봉 배우님은 굉장히 작품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그 작품들 중에 이런 로맨스 역할, 이런 작품의 주인공 이거 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찾아봤는데 없으신 것 같았는데. 아, 있을 겁니다. 아. 예전 뭐 경축 우리 사람. 네, 네. 예. 전 감독한테 나 오늘 영화 보면서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코스모스 이렇게 주잖아요.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코스모스가 또 차 안에서 이렇게 시들어 있는 그 모습이 야 삶에 그 열정이 굴곡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럼 묘한 거기에 그 하나의 또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얘기? 네, 더 하셔도 돼요. 저기 인생에 그 나이가 들었지 않습니까? 정혜아 배우가 저나 나이가 들었는데도 정혜아 배우가 그 내가 한번 그 빈집에 데려갔을 때 내 가슴 만져보라 뛴다. 그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늙으면은 뭐 병자같이 있어야 되고 다 살아있는 것인데 나이 들었다고 누워 있어야 되고 참 뭐 일하지 말고 뭐 쉬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난 감독한테 그런 부분을 배려해 줬다라는 것 자체가 영화로서도 좋고 인생의 관객들한테도 어떤 그런 느낌의 나이 들었어도 살아있다면 어딘가에 뭔가 꼭 도둑질은 아니더라도 난 도둑질했지 영화에서 도둑질했지만 뭔가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일한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 같이 와 닿았어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 두 배우님 이 작업 혹시 전에도 같이 작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이죠. 이번에 처음. 보통 그 이런 로맨스나 러브 스토리를 하게 되면 이제 주인공들은 서로 많이 친해지라고 이제 그런 주문들을 좀 넣기도 하거든요, 연출을 할 때. 근데 처음 이렇게 작업을 하셨으면 그 전에 이제 어떤 교류가 오셨을 거 아니에요? 작업하시기 전에 어떤 교류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셨나요? 없었죠? 교류 리딩 때 뵙고. 그러면 연출님 감독님께서 그런 주문 같은 건 혹시 안 하셨어요? 뭐 좀 이렇게 좀 친해져라라든가 어떤 뭐 두 분 이렇게 없었어요? 없었고요. 저 리딩 때 처음에 딱 갔는데 선배님께서 저도 선배님도 처음 뵙는 거고 또 같은 연극무대에 있으면서 또 한 번도 또 뵌 적이 없고 워낙 이렇게 이제 큰 공연장에서 저를 이렇게 관객으로 많이 뵙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그 여배우들이 말이야 이 남태기 많이 좀 어려워하는데 괜찮겠어? 그러셨죠? 긴장해가지고 긴장해서 뭐 다들 이렇게 뭐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 뭐 괜찮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기억 안 나세요? 네, 그래서요. 당연한 얘기겠지.
그래서 순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은자가 팔복을 휘어 잡아야 되는 그런 역인데 가능하겠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나도 기가 센데 그쵸. 잡겠느냐라고 네. 했을 것 같아. 대선배님이시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순간 생각을 했죠.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기선을 나 스스로 어떻게든 기선을 제압해야 되는데 이제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카메라나 무대 위에서 선후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던 기억이. 근데 맞아, 역할이. 네, 그래서 그래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은자를 못 해낼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서 친해졌어요. 아니 그 욕을 굉장히 찰지게 하셔가지고 전혀 어떤 그런 느낌 없이 그냥 너무 편하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네. 잘하셨어요, 욕이 아주. 자,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은 요 앞에 분 먼저. 네, 도입부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노년분들을 보통 영화에서 그릴 때 스테레오타입이 있는 그런 안타깝지만 그런 영화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한 집에서 그 영화가 전개가 된다든지 노년층 분들이 계속 한 곳에 머무는 그런 연출들이 자주 보인다든지 그런 아쉬움들을 정말 해결해준 영화가 아닐까 싶었고 또 노년분들의 그런 정지된 느낌을 활동적이게 가져가시면서 계속 모험을 하는 두 노년 부부처럼 그리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너무 감사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아까 배경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빈집 처리범이라는 그 설정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소재가 워낙 참신하고 또 전개가 정말 좋았던 작품이어서 이런 소재 면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것도 이제 할머님과 이제 추억이 있는 건데 할머니랑 저랑 이제 아버지는 조금 이제 사업 때문에 좀 멀리 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저랑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엄마랑 이렇게 셋이서 옛날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실제로 이제 시골에 있는 빈집털이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저희 집도 빈집털이를 당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건 저희 집은 아니고 이제 뭐 이웃집에서 들은 건데 뭐 할머님이 이렇게 자고 계시면 보통 이제 어르신들 단속을 잘 이제 안 하시다 보니까 이제 슬쩍 들어와가지고 진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뭐 할머님한테 뭐 해를 치지는 않고 근데 어쨌든 그런 빈집털이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도 뭐 저희한테 뭐 해를 끼친 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슬쩍 들어와서 갖고 가는 건데 뭐 그 범인은 뭐 아직까지 안 잡혀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연배는 좀 이렇게 어린 사람이겠죠. 근데 그거를 역전시켜서 뭔가 거꾸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뭔가 빈집털이를 하면 어떨까 라는 뭔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이제 뭐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말하지만 계속 집에 머물러 있고 뭐 이런 건데 저희 영화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 빈집털이 하고 다니시면서 심지어 이제 되게 큰 봉고차잖아요. 제가 이스타나가 그걸 타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이제 옮겨 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바로 뒤에 분. 영화 잘 봤습니다. 처음에 여배우님 집에서 보여주는 신인데 그거를 카메라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위에서 묻혀주는 그런 구도를 잡으신 것 같은데 그게 그 배우님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강단 있고 좀 여성성이 좀 이렇게 있는 캐릭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배경음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이네 클라인에 나오던 뮤지컬을 넣으셨는데 그 이유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그 두 번째 질문부터 이제 답변 드리면은 이제 뭔가 저희가 그 팔복이라는 캐릭터랑 좀 연관성이 있는데 뭔가 좀 팔복이라는 캐릭터는 뭔가 초반에 은자나 뭐 다른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뭔가 머물러 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약간 그런 한량 같은 캐릭터로 만들었다 보니까 뭔가 그런 거에 되게 뭔가 낭만이 있는 클래식이나 뭐 이런 거에 낭만이 있는 캐릭터 자연스럽게 설정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모차르트, 뭐 세레나를 이렇게 항상 두고 다니고 그 오래된 뭔가 테이프들을 봉고차에 이제 두고 다니시면서 뭔가 이런 캐릭터 설정 때문에 온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이런 이스타 저 차량이 사실 단종돼가지고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 차를 어떻게 찾지 하다가 뭔가 이스타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남에 있는 이스타 동호회 있는데 그 동호회 분들이 실제로 저 이스타 단종된 차량들을 끌고 다니세요. 뭐 개인당 뭐 두세 대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 딱 보니까 그런 낭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뭔가 실제로 나이도 되게 저희가 저 이스타나 실제 주인분은 실제로 뭐 저희 기주봉 선배님이나 뭐 다 또래만큼 어떤 연배가 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도 실제로 저희가 만나보니까 되게 낭만이 있고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뭔가 그런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모차르트의 세레나를 넣게 되었고 첫 번째 질문은 그 제가 어떤 자신인지 네. 네. 각도. 아, 네. 아, 네. 네네. 아, 네. 솔직히 답변 드리면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고요.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이 이제 액션씬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좀 뭔가 선배님들과의 어떤 액션에 중점을 맞춰서 홈티를 짜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분 질문. 네, 저기 중간 분 먼저. 영화를 재밌게 보셨나봐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손을 많이 들어주셨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이제 기종 선생님 옆에서 이제 영화 보다가 내적 친밀감을 있었는데 안 적어나네요. 네, 이제 감독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 임실력에서 사법경찰들은 그냥 불러 처리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일부러 직접적으로 표출을 안 하신 이유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아, 네. 우선은 뭔가 사실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법경찰이 딱 나타나서 이제 제 의도는 원래는 이제 경찰이 나타났는데 이제 팔복은 그걸 본 거죠. 그래서 뭔가 은자까지 공범으로 엮이기 싫어서 이제 뭔가 되게 낭만 있게 혼자 이제 잡히러 갔다. 이게 원래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게 찍고 보니까 그 사법경찰들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하는 게 너무 뭔가 제 딴에는 뭔가 클리시적인 것 같고 이게 너무 두 사람의 어떤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배제하고 전개를 시켜 나가는 것 같아서 뭔가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좀 직접적으로 안 보여주고 물론 처리하고 그 뭔가 팔복은 어쨌든 그런 낭만 있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뒤에 후반에서 저는 뭔가 어떤 은자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팔복이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이렇게 비틀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원래 은자라면은 계속 머물다가 이제 팔복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봉고차를 타고 비치터를 하면서 뭔가 팔복의 삶을 조금 동경하면서 나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다 해서 이제 아들 집에서 훔쳐 나온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팔복은 은자랑 평생 같이 살고 싶은 거죠. 어디 머물러서 집 짓고 살고 싶고 그래서 이게 이제 후반부에서 조금 둘의 어떤 그런 사고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팔복도 좀 인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약간 뭔가 양가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블루 처리된 게 안 느껴졌으면은 팔복은 원래는 그냥 그런 거죠. 뭔가 서로의 마음이 다른 걸 알고 이제 떠났다. 약간 이런 식으로도 뭔가 풀이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식으로 네, 블루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은자도 잡혀가는 걸 알고 떠난 건가요? 은자도요? 네. 거기서는 이제 팔복이 갔고 이제 안 돌아와서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떠난 그냥 하염없이 네, 한없이 기다리다가 떠난 걸로 이제 네, 가방 챙겨서. 네. 네. 그 또 다음 분 질문 아까 저 끝에 중간에 네, 모자 쓰신 분 돌아보 네, 네. 무엇보다도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뭔가 영화를 보면서 범죄자 커플이라는 점에서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판 보니 앤 클라이드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로드무비인 것도 그렇고 그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실 때 참고하신 작품이나 영화가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보통의 약간 범죄자 커플들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사랑 때문에 파멸하는 걸 선택을 하는데 이 영화의 결말에서는 각자의 일상으로 되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말을 만드신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아까처럼 좀 가까운 질문부터 이제 답변 드리면은 그렇게 이제 뭐 보니 클라우드나 뭐 이렇게 파멸로 가자는 이유는 되게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뭔가 말 그대로 보니 클라우드랑 저희 영화에 조금 다른 결이 있다면은 뭔가 팔목이랑 이제 뭐 은자는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뭔가 되게 귀엽게 도둑질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팔목도 이제 말하잖아요. 스스로 이제 뭐 진작에 많이 훔쳤으면 깜빵 갔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귀엽게 훔치고 뭔가 되게 자기들이 그냥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고, 물론 액자를 훔치는 건 살짝 뭔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 엔딩에 가서 갑자기 보니 클라우드처럼 파멸에 이르른다? 그러면 약간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냥 차라리 현실로 돌아와서 그냥 다시 평범하게 살아간다라는 그 좋은 추억만 간직한 채, 그래서 그렇게 엔딩을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참고했던 영화는 이제 저도 이제 보니 클라우드를 보고 이제 뭐 이걸 참고할까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파멸에 이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배제시켰고, 뭐 델마 루이스나 뭐 아니면은 노매드랜드도 처음에 많이 참고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두 사람이 뭔가 그렇게 딱 노매드랜드가 되게 이쁘잖아요. 되게 색감도 이쁘고 그래가지고 뭔가 그렇게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은 되게 낭만 있고 멋있겠다 했는데, 일단 한국은 이제 뭐 노매드랜드처럼 뭐 그렇게 그런 시간대에 그런 빛이 나오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약간 저도 로드무비나 이런 것들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 처음 보면서 그 작품을 생각을 했어요. 이 제목으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고 그런 제목이고, 근데 극 중에서는 이제 그 은자가 그냥 그냥 간다, 이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고, 사실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로드 무비면서 또 버디 무비기도 하잖아요. 이 작품이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 국내에서 노년의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찾아보면 그렇게 근래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영화 중에서.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보면서 구조적으로도 되게 잘 만들었고 좋았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또 다른 관객분 질문. 일단 저기 한번 저기 중간에 모자 쓰신 분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배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은자랑 팔복이라는 캐릭터가 노년기 이전에 살아온 전사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하고 설정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은자의 경우에는 좀 괴팍하고 좀 성격이 좀 비뚤어진 노인의 모습이고, 팔복의 경우에는 좀 어쩌다가 이렇게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도둑질을 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님들이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극 중에서 다 보여졌기 때문에 딱히 뭐는 없는데 워낙 은자라는 성격이 세기도 하고 강직하기도 하고 또 불의를 못 보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적도 많고 자식들은 있지만 의지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어떤 의리는 지키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한 번씩 그 남편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팔복이라는 우리는 그거 영화에 잘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첫눈에 반한 거. 네,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선생님은 아까 이제 가슴이 뛰는 게 살아있는 그 가슴이 뛰는 것도 있지만 그 팔복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뛰는 그 가슴도 있지 않나. 네, 그렇다고. 너무 감동하지 마시고요. 네, 은자의 성격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은 잘 키웠고요. 저는요, 이 전주영화제의 선을 넘어보자, 그런 캐릭터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가족들도 다 저거 하고, 내 기질대로 그냥 낭만적이게 세상을 살고 싶고, 그랬는데, 은자를 만나면서, 처음에는 난 몇만 원만 가져도 살 것 같고 그랬는데, 그래서 만나다 보니까 현실적이 되려고 하는데 또 은자는 그 현실을 막고 원래 그런 마음으로 갖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그 인간에 대한 뭐를 찾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액자의 행복함 이런 걸 찾고 싶고 인간에 대한. 그래서 거기서 뭔가 내 뭐를 영위할 수 있고 뭐 이런 캐릭터일 것 같았어요. 설명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열차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열차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 저쪽에 두 명이 나타나서 경찰 비슷하게 나타나서 이게 내 지금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구나 그러고 은자한테 마무리를 하고 손에 뽀뽀하고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게 원래 신화인데 그게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철도길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두 명이 보여요. 저거 틀림없이 날 잡으러 왔구나. 그러니까 기다리라 그러고 나는 화장실을 갔다 오고 그게 또 저 팔복이의 캐릭터 중에 하나 멋일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보면서 은자라는 캐릭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상상이나 예상이 되는데 팔복이라는 인물은 전혀 어떤 그 단서 같은 게 크게 있지 않아가지고 저분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셨길래 라는 궁금증이 생기긴 했어요. 그게 제가 얘기한 그 감독이 생각하는 거를 나름대로 배우들로 내 캐릭터를 분석할 때 그만 얘기해. 저기 빈집에서 많은 걸 훔치고 사진도 훔쳤지만 많은 여자의 마음도 훔쳤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사진을 이렇게 액자를 많이 계속 갖고 오시는데 그 사진을 왜 그걸 가지고 오냐라고 할 때 이제 그게 어떤 행복을 주는 부적이라는 의미로 그걸 갖고 오는데 실제로 그 우리 세 분께서는 평소에 일상에서도 그런 뭐 부적 같거나 아니면 애착이 가는 그런 물건들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없네. 개인적으로 있냐고요? 네.
생각해 봐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만들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게 혹시라도 없어지거나 어떻게 되면 내가 좀 약해질 수도 있고 뭔가 의지가 되는 건 좋은데 그 의지가 그것이 거기에 의존하게 될까봐. 그게 그래서 만들진 않는. 벌써 이 시간이 순식간에 후딱 다 지나가가지고 벌써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아쉽지만은 네, 그러면 빠르게 한 분만 질문 받고 네, 저 그때 손 드신 분. 많이 지체되는데 제가 첫 영화제 온 거여서 꼭 질문하고 싶었는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교할 때 항상 경로당으로 하교하던 학생이었는데 되게 그 언어들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정말 사투리 원어민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영어 자막으로 나올 때도 그 아들한테 이제 너한테 rely on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제 너한테 옆에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재미있는 뭐라 해야 되지? 그 할머니 마음을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질문하고 싶은 건 사실 두 가지인데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할게요. 근데 집이 이제 은자가 자고 일어나는 집이 자꾸 바뀌잖아요. 근데 처음에서 자의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거기부터 점점 더 밝아지고 성급으로 따지면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던 그런 공간의 이동 그 잠자는 장소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너무 궁금했고요. 대답해 주실 수 있다면 두 번째는 그런 언어적으로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름을 은자랑 팔복으로 한 게 너무 딱 맞아떨어진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의미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네. 은자랑 활복은 사실상 영화상에서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거든요.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실상 영화 속에서도 뭐 팔복은 아예 나오질 않아요. 언급이 되지 않는데 이제 원래 이제 막 설정할 때는 뭐 팔복은 원래 약간 그런 부적이다 이런 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도 약간 뭔가 팔도에 복이 있는 뭐 약간 그래서 팔복으로 지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은자는 뭔가 그러게요. 은자는 진짜 그냥 사실 솔직히 말해 그냥 이제 딱 처음에 나왔던 이름이 이제 은자였던 것 같아요. 뭔가 실제 저희 할머니 성함은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래서 지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밖에 나왔잖아요. 은자가 일어난 집이 밖에 은자가 일어난 집이 훔친 집이 바뀌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처음에 본인 집에서 네. 였다가 그 다음에 문제도 가고 뭐 이런 장소잖아요? 이런 것들. 네네. 뭔가 장소의 변화에 대해서 네네. 의도. 장소의 변화에 대한 의도는 뭐 크게 없었고요. 뭔가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거쳐갈 만한 장소들을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소에서 일어날 만한 대화나 감정들을 이렇게 쌓아 올렸던 것 같고요. 네. 네, 아쉽지만은 저희 허락된 시간이 다 됐고 또 다음 순서가 있어서 오늘 질문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고 우리 마지막 인사 한 말씀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그림에서 한 손 가리면 파도의 두 사람 세상이 너무 개인적으로 갈 때 함께 할 수 있는 작품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말 말고도 좋은 명언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것들이 다 나오지 않았던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명언들이 굉장히 많고 감독님의 철학에 들어가 있는 그런 대사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살려지지 못했지 이따가 꼭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저는 뭐 처음에 물어보셨던 대로 이제 제 또래의 뭐 이야기들도 한번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